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연휴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었고요. 2주 만에 이제 이 방송에 나왔는데요. 2주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죠. 그죠? 기존에 이제 제가 추천했던 포트도 카프로하고 현대 HCN 이것도 이제 바로 그때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바로 그때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 포트가 지금 이제 방송 1부에서는 없었는데요. 한 2주 동안 뭐 상당히 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 그리고 이제 스페인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페인 구제금융, 뭐 우리가 생각하기도 복잡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급등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잘 대응을 하셨는지 뭐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이제 계좌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에 대한 대응 잘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 제가 이제 무료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와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성대의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요즘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장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이게 항상 또 이제 유럽 시장, 우리가 원래 이제 밤 10시 반에 열리는 미국 시장까지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미국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5시쯤 열리는 이제 유럽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항상 좀 궁금히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제 유럽 시장의 이슈가 크다 보니까 과연 유럽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데요. 이 시간에도 지금 유럽 시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일 증시입니다. 지금 독일 증시 한번 잠깐 확대해서 좀 볼까요? 자, 독일 증시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0.28% 마이너스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 이제 저점 라인대에서 저점에서 이제 한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까만 선 21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차트상으로 항상 봤을 때 이렇게 보조지표라든가 여기 이제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건 이제 힘이 위쪽으로 발산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힘을 위로 쓰고 있는데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큰 추세상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한 그런 상승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오늘 물론 하락이고요. 최근 동안의 상승은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른 나라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프랑스는 우리가 좀 전에 독일은 요 까만색 이평선, 21 이평선을 돌파를 못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파를 해서 그 위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해서 여기서 이제 좀 머물고 있는 걸로 봐서는 프랑스는 이제 상대 강도가 좀 더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왜 프랑스보다도 독일 증시가 못하나? 독일은 원래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런 국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사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독일처럼 이렇게 재무 상태가 그래도 좀 건전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에다 같은 돈을 내더라도 이제 좀 피해를 보는 거죠. 그죠?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이득을 보는 거고 독일은 다른 나라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독일 증시가 약하고 프랑스 증시는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저께 얘기 나왔던 이탈리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 이어서 이탈리아도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그런 식으로 멘트가 나오면서 전전일 상당히 장대 음봉으로 하락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0.3% 하락을 하면서 지금 재차 전저점 라인대를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로 좋지가 않죠. 자, 문제 스페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지금 1% 넘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점 라인대에서 한 10% 가까이
고점까지 계산하면 거의 20%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급락을 하고 이제 1% 상승으로 되고 있는데, 과연 구제금융을 받는 게 호재인지, 저는 이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악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장을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는 스페인이 이제 그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즉 돈을 받으면서 지수가 올라간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이제 있는 스페인과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었고요. 거의 한 300포인트 가까이 지금 급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올라왔는데 저점 대비해서도 한 5%도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즉 스페인은 지금 요번에 이제 대부분 다 얘기하는 건 스페인 총선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얘기를 하지만, 당장은 그런 부분이 이제 쉽게 반영이 되지, 내용이 나오더라도 해법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그런 이제 불안감을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이제 유럽 시장을 좀 봤는데요. 유럽 시장 자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좀 오늘 혼조세다. 최근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지금 혼조세인 상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장의 특징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좀 재밌는 상황이 나왔죠. 다우지수가 전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는 다시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폭에 대해서 전일은 이제 상당히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올라왔죠. 지금 미국 내에서 다시 이제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올라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을 하면서 급등했을 때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같이 급등을 했는데요. 요즘 시장은 분명히 미국 시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3월달 이전에 2월 3월달 이때 보면은 그리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리스 문제가 5월달 들어서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그리스에 이제 반응을 해서 이렇게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같아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유럽발 이슈에 따라서 뭐 100포인트 이상씩 막 등락이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 때문에 올랐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급등. 이거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의 이제 다우지수가 그런 이슈라든가 뉴스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이거에 따라서 지수가 앞으로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급등했으면 또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그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미국 시장의 이제 장기 평선인데요. 장기적으로 이 위에 있으면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그러고, 이 밑에 있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 요 빨간색 선 라인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주가가 요 위에서, 지수가 요 위에서 일단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래도 유럽 시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다우 지수는 상당히 좀 펀더멘털성으로나 뭔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우리가 있는 건데, 지금 요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지금 기로에 있다. 미국 시장 자체도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경기의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미국 시장도 아직 올랐지만 안정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국 지수인데요. 중국 지수가 이제 오랜만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희한한 거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중국
관련주들이 중국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화학주들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일단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약간 미리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희한하게도 중국 지수는 올라가는데 화학주들은 도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중국 지수 잠깐 보시면, 자, 중국 지수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중국 지수는 지금 이런 박스권에서 삼각 수렴에 있었습니다. 요 사이에서 이제 수렴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늘 장대 양봉으로 올랐지만은 아직 이 추세대 안으로 복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추세대 안에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여기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상당히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즉, 뭐 전체적인 시장이 돌아서기를 기대를 하면서 됐는데 지금 올라가지를 못했죠. 근데 한 가지 그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 12월 달, 12월 여기죠. 12월 요때 부분에 이제 중국에서 처음에 지준율 인하를 했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안 하다가 지급준 비율 인하를 하면서 이 좀 전에 요 부분에서 인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효과가 떨어지면서 중국 시장이 확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2월 달에 이때쯤인가 다시 이제 지준율 인하를 두 번째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탄력받아서 약간 올라오기는 했었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중국 시장도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약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럽 경기랑 같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유럽이 그리스 문제가 심각해지고 스페인, 이탈리아로 이렇게 확산되는 모습이 나오게 될수록 중국 시장은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아까 다우지수나 마찬가지로 이런 중국 지수도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수의 이제 급등락보다는 이제 추세 복귀,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다우지수라든가 중국 시장 전부 다 아직까지는 오늘 올라왔지만 복귀는 못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화학주 잠깐 보신다면은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호남석유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오늘 다시 이제 저점 라인 대 근처까지 또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39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현재 21만 8천 원까지 밀렸으니까 거의 반토막이죠. 그죠?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때 4월 초 이때 쌍바닥이 이렇게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요 라인 때 돌파 못하고 밀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차트 흐름상으로 보신다면은 소위 이렇게 쌍바닥 정도에서 올라가면 이 라인 때는 이제 쉽게 보통 이제 이 정도 해서 나오게 되면은 추세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됐다는 거는 업황이 엄청 안 좋다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화학, 정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4월 말쯤 전망했던 화학 업종들의 영업이익에서 한 16% 정도 더 낮춰서 나올 거다. 즉,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최근 5월 말에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즉, 4월 달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주가가 빠지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실적은 나올 거야 했는데, 실적 전망치가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고 중국의 금리 인하에서 분명히 수혜주가 맞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적 전망치 2분기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밀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오늘 지수는 오히려 올랐는데 종목은 오히려 3% 밀리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봤을 때 최근 저점 라인대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글로벌 시장에 대한 위기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 화학주들은 다시 한번 또 아래쪽으로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손절 가격을 정해놨으면 손절 가격을 꼭 지키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낙폭 과대주들이 오늘 산발적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종목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서 삼영화학이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제 밀렸죠. 근데 가격으로 보시면 최근에 이 종목은 그 전에 6,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종목의 이제 대주주 분이 이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기관들한테 이제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사회 환원하시고 뭐 그렇게 한 뉴스를 봤는데요. 내용은 뭐 상당히 좋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적도 좋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하락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업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암만 좋은 종목들도 초기 단계에서 항상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여실히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이제 급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고 그 다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누군가 물량을 잡고 여기서부터 올리면은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대량 거래 터졌는데 오늘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고 누군가 물량 잡았으면은 그 다음부터 물량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이때 못 팔았던 사람들, 이때 못 팔았던 사람들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물량이 분명히 오늘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부터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 그렇게 되면은 재차 이 3,080원 라인 때도 깰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즉 낙폭과대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면 철저한 그 대응 전략, 매매 이익 실현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놓고 꼭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제 지수에 버팀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오늘 1.7% 상승하면서 최근 들어서 120만 원대에서 127만 원까지 거의 막 5% 정도 일단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 흐름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바닥 위치에서 장기평선 지지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올라타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7조 가까이 나올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대단한 금액이죠. 뭐 분기당 7조씩 이렇게 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유럽에서 이제 나오는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나 이제 자금이 막 필요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렇게 실적이 아주 좋다. 정말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 삼성전자의 위험이 아니라 시장 위험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그런 시장 위험이 안정이 됐을 때 덩달아 밀렸던 이렇게 우량한 종목들은 다시 V자로 해서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그리스, 스페인 위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는 어느 정도 위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됐지만 큰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워낙 견조하다 보니까 지수 버팀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의 요 부분이 이제 특징이었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중에 말씀드렸던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이 부분이 주식에서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지금 사놨는데 뭐 한 빠져가지고 한 20% 정도 손실이 나 있다. 20% 정도 손실이 나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근데 이렇게 빠져있는 마이너스 20% 나온 상황에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까지 생기면서 여기서 보통 한번 출렁거려서 밀리게 되면은 뭐 30%, 40% 손실 쉽게 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오시는 회원님들 이렇게 딱 보면 손실이 50%씩 나신 분들도 있고요. 작게는 뭐 20% 이렇게 많이씩 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관리를 잘 못하면 이런 경우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스페인이라든가 이쪽 그리스 이쪽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지금 보시면 그리스 총선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있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리스 내에서 이제 과연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이번 주말이 어떻게 될지 봐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좋게 나와도 안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즉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의 긴축을 지지를 하는 신민당 쪽이 되더라도 만약에 되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떠서 시작했다가 밀릴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제 반대쪽 시리자 쪽이 돼가지고 안 좋게 밀려서 시작한다. 그래도 밀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리스 내에서 며칠 전에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페인이 이번에 은행권의 구제금융 신청을 하면서 조건 없는 그런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뉴스를 들은 걸로 봤을 때 이제 신민당이라든가 진축을 지지하는 신민당 쪽에서도 그럼 우리도 기존에 있었던 그 긴축 내용을 좀 조정을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쪽 급진 좌파 쪽에 이제 시리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도 스페인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저는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지금 현재 긴축에 이제 합의한 요 부분을 다시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잡음이 일어나면서 그리스 문제는 바로 쉽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 내용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나면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해법이 제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 그 이후에 시간이 또 끌어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행을 하고 어떻게 다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을 분명히 끌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 불확실성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은 시장이 오히려 이게 끝나고 나서 확실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더 끌어지면서 불확실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제가 예상하는 거랑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페인의 구제금융, 스페인 은행권의 다이렉트로 구제금융. 지금 스페인 정부를 거쳐서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페인의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너무 급하다 보니까 유로존에서도 이제 오케이를 했죠. 그죠? 오케이를 했는데 요것조차도 이제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기존에 이제 스페인 은행에 가지고 있던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새로운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자본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회사가 부실을 하기 때문에 자본이 새로 들어가는 거니까 새로 들어간 자본은 항상 기존에 있는 자본의 감자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기존 스페인 은행의 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잡음이 많을 거고 이 부분조차도 저는 쉽게 지금 풀 수 있는 해법이 아니다. 결정은 났지만 분명히 잡음이 날 수 있다. 즉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요 내용이 됐다고 해서 스페인 아까 지수 올라가던데 과연 정말로 저렇게 그냥 구제금융이 들어가서 은행이 안정이 되고 다 안정이 되는가? 저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페인이라든가 다른 나라 국가들이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그냥 반등일 뿐이지 이게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저는 분명히 이 긍정적으로 봤다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이탈리아까지 덩달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잠재된 악재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 당장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내일입니다. 물론 이제 그 요번 만기 전에 외국인들도 선물을 팔았던 걸 많이 사놓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도 상당히 이제 매수로 이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그 잠재된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징크스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좀 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 지금 오늘 시장 뉴스를 다 보시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별 영향 없을 듯 하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매물도 많이 나오고 외국인들도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영향 없을 듯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급락이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내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아래쪽으로 밀리게 되면 크게 밀릴 수도 있고요. 올라가게 되면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즉 내일은 변동성이 심한 날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매매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종목도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 있다고 바보 되는 거 아닙니다.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현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장의 불확실성. 무디스에서 이번 주에 이제 글로벌 17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한다고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하게 되면은 그리스 유로존 내 모든 국가의 신용등급을 재점검하겠다. 뭐 이런 경고 메시지를 냈었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용평가사들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좋은 내용 얘기하고 뭐 계속 안 좋은 내용만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이 빠지라고 막 그 하듯이 계속 안 좋은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참 그 소위 이제 얄밉기는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필요 악 같은 존재가 이제 글로벌 이제 무디스라든가 신용평가사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즉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상당히 많다. 저도 원래 이제 시장을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뭐 무슨 내용 나오고 그래도 시장 반응 안 하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종목들만 집중해서 매매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런 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위험을 피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올라오는 힘,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냥 단지 호재가 나와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순수한 그냥 기술적 반등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급등락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게 과연 미국 시장이 100포인트씩, 150포인트씩 급등락이 이렇게 나오는 게 올바른 건가? 이 글로벌 시장이 급등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내일을 예측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매매할 수가 있나? 물론 이런 시장에서 개별 종목들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지난번
2,000포인트에서 하락하기 시작을 할 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대형주들만 밀렸지만 나중에서는 개별 종목들까지도 차트 모양 괜찮은 것들도 확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지수도 이제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악재가 막 호재, 그 스페인 구제금융 악재가 막 호재로 둔갑을 하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밀렸을 때 선물 팔았던 걸 다 사놨단 말이에요. 아주 그 아까 외국계 그 신용평가사처럼 얄밉게도 위에서 판 거 다시 밑에 딱 사놓고 오늘도 장중에 많이 팔았다가 또 다시 사놓고 상당히 입장을 불명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일은 옵션 만기란 말이죠. 분명 외국인들이 뭔가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시장의 전망을 헛갈리게 하면서 아 지금 악재가 나오는데도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네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자꾸 매수하게 만드는 심리적으로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뭔가 안 좋죠. 즉 개인 투자자들을 계속 좀 괜찮다 무슨 내용 나와도 괜찮다 하면서 막 사게 만들다가 결정적일 때 확 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차하면은 현금 확보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방심하게 만들고 있고 주가는 싸니까 그리고 시장에 등락이 있다 보니까 개인들은 한번 사볼까 하면서 처음에는 10% 샀다가 20% 샀다가 50% 샀다가 한 80%까지 샀다가 주식 비중 계속 늘어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한 번에 확 깨지게 되면은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최근에 미리 좀 밀렸을 때 올라왔으니까 요번에 밀릴 때도 올라오겠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밀릴 때 안 올라오고 확 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절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면 명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철저한 매매 기준이 없으면 시장 변동 시, 급변동 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선 시장에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매매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대응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빠져서 회사 내용 괜찮으니까 크게 돌았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한 30% 빠져가지고 많이 빠졌으니까 크게 돌았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했는데 30%에서 20% 더 빠져가지고 50%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참지를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30% 손절일 때 못하고 40% 50% 빠졌을 때 손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돌아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기 대응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 없으면 현금 가지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수가 많이 급등했거나 뭐 급락했거나 미국 시장이 급등해서 아침부터 떠서 시작하거나 쳐다보고 있으면 속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 어저께 밀릴 때 저점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딴 사람들은 저기서 분명히 샀을 텐데 이런 생각하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일일이 그 구간마다 이렇게 대응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즉 자신 없으면 잘 지키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 현금 비중 70% 이상 유지. 저도 이 부분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주식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두 종목 편입을 하면서 많이도 아니고 이제 30%만 딱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70%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종목은 시장의 변동성이 뭐 이제 크게 있더라도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의 단기 대응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좀 샀다가 올라오면 바로 팔고 왜냐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또 실수는 없으니까요. 조금씩은 뭐 매매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투자 전략에서 관찰
시장을 잘 관찰하십시오. 지금 이 시장에서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시장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에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시장이 옳은 겁니다. 시장이 반응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관찰을 하시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다음을 노린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음을 노리셔야 됩니다. 자, 투자 전략 잘 아시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하되 뭐 단기적으로 조금씩은 매매해도 괜찮다. 그리고 다음을 노린다. 자, 제가 이제 항상 이 시간 하면서 이거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나의 기준은 313. 저는 313이라는 매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기준이고요. 지수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종목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종목의 타이밍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종목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기준이 내가 스스로 시장을 판단해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남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이, 방송을 통한 여러 가지 내용의 말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뭐 올해 몇 개월만 할 것도 아니고, 주식시장은 앞으로 계속 열리게 돼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끝나지 않고 계속 열릴 겁니다. 이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지금 같은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이 이렇게 몇 번의 파동이 이렇게 있겠죠. 그 과정에서 내가 항상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 기준이 없으면 항상 똑같은 반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항상 여기서 잠깐 벌었다가 여기서 깡통 나고, 잠깐 벌었다가 여기서 깡통 나고, 항상 이런 거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과정을 한 번 정도 겪은 다음에 철저하게 매매 원칙을 지켜서 투자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런 올라가는 장은 분명히 나의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하락 과정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음을, 기준을 나한테 줄 겁니다. 분명 이런 과정에서 살아남으면 이런 기회를 노릴 수가 있어요. 즉, 투자의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투자의 기준이 없으면, 내 나름대로의 투자의 기준이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의 내용을 듣고 그냥 쫓아 사고 쫓아 팔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 내 실력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4월 25일이죠.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40일 동안 한밤의 멘토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매일 밤 10시 반부터 해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일 동안 요 내용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요 내용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한 내용을 이 방송 시간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좀 전에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투자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을 세워드리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퇴직한 다음에 전업 투자자분들을 위한 기준을 제가 여기다 말씀을 드렸고요. 손실 때문에 고민하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지금 손실을 이겨내고 이 시기를 기회로 만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잘 안착을 할 수 있을까?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우리가 수업료 낸다고 그러죠. 처음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업료 많이 내고, 난 수업료 많이 냈어, 이러죠. 수업료 많이 내지 않고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때 말씀을 드렸고요.
중급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시장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매매를 더 잘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제 투자클럽에 오시면 다 녹화가 돼 있습니다. 리치맵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성대 대표해서 찾아 들어오시면 이 부분이 다 무료로 녹화가 돼 있습니다. 처음에 퇴직 후 전업 투자자분들을 위한 밤 요거는 강의가 2개 정도는 녹화가 안 됐어요. 안타깝게도. 되게 좋은 내용이었었는데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거는 다 있습니다. 꼭 한번 오셔가지고 투자의 기준을 세우시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2번째입니다. 제 투자 클럽에 오시면 첫 번째 한밤의 멘토라는 프로그램을 다 보시면서 볼 수가 있고요. 2번째,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매매 기준인 이 313이라는 거, 요 기준이 뭐냐? 그러면 투자의 기준을 나는 어떻게 세워야 되냐? 나도 주식 투자를 처음 뛰어들어 보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시장에서 매매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잘 안 된다. 나만의 원칙을 세워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 투자클럽에 오십시오. 그러면 313 배워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총 6강의로 해가지고요. 6강의로 해가지고 이제 VOD로 해가지고 녹화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용을 녹화해 놓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주식시장의 입문부터 해가지고 지금 성장과 추세의 원리 그리고 뭐 기준을 세운다 하고 313 매매 기법에 대한 내용, 활용하고 살아남는 법. 뭐 이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짧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분명히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꼭 한번 들어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제가 최근에 이제 지금 좀 전에 그거는 이제 제가 VOD로 만들어서 이제 아카데미 형식으로 이제 방송에서 이제 했던 내용을 올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전 아카데미입니다. 제가 지금 총 이제 18강의를 가지고 지금 실전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까지 해서 지금 11번째 강의까지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실전 아카데미, 제가 작년에는 그냥 313 아카데미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지식을 좀 전달하는 정도로 됐다면, 이번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실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카페에 오시면 그 아카데미 18강의 중에서 첫 번째 강의를 무료로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한밤의 멘토 그 내용하고, 2번째로 313 배워보기라는 거하고, 3번째로 아카데미까지 무료로 오픈을 해놨습니다. 요 3가지를 꼭 한번 보시고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투자의 기준을 세워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기서 분명 해법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제 투자 클럽에는 약간 그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퇴직하시고 전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개인 자영업 하시면서 짬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대부분 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도 아주 잘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쉽게,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시는 거죠. 즉, 제 투자클럽에 오시면 한밤의 멘토도 볼 수 있고, 313 배워보기 아카데미도 들으실 수 있고, 실전 아카데미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번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는 원금 회복 프로젝트라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손실이 많이 나신 분 계시죠? 손실이 많이 나셨던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현재 유럽 위기를 제가 여기다가 내 인생 최고의 기회로 만든다고 여기다 써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08년도죠. 그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000포인트 깨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주식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갈 때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 이후로 주식을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 손실 났던 것 때문에 여태까지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떠났던 사람들은 계속 그 고생을 안고 가는 반면에 이때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몇 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즉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는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됐다는 거죠. 이때 당시 현대차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했었죠. 지금 아직까지도 6배, 7배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지금이라고 이런 상황이 안 오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리스 위기가 더 커지게 돼서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히려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유럽 위기를 내 인생 최고의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9시 반부터 11시까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해답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좋은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투자의 안전길잡이 이성대였습니다.